달러를 제외한 스테이블 코인이 전혀 필요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면 진짜로. 그러니까 원화도 필요 없을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화가 먼저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망할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 네.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안에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써야 되는 이유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덜 다치면서 가능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면 미국은 달러 세상이 되겠군요. 여기 원화 패권 주권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뤄볼 내용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아마 최근에 이제 조금만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정확히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번 짚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승희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좀 설명을 좋습니다. 괜찮나요? 제 눈높이가 그 사이 좀 달라졌을 많이 수 높아지셨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한번 저에 맞춰서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이제 그 핫하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제가 그냥 넥스트 달러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고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서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종목인데 이 종목이 5배 올랐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상장한 지 일주일 좀 넘었죠.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발행하는 회사 중에서 2위 업체예요. 테더 다음에 이제 서클인데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로 뭐 30불대에 상장했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150불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5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랑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제 서클도 이제 과거의 역사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22년에 2022년 3월 17일 날 제가 인포맥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도 한승인 연구님이 한상희 의원님. 네. 옆에는 우리 그 열매님하고 네. 같이 네. 그때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3년 전에 했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진짜로 되고 있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CBDC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미국은 뭐 한다면 CBDC 연구도 되게 많이 돼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도 그냥 같이 한번 좀 가볼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네. CBDC 얘기 없어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미국이 잃을 것도 있을 텐데 그것 이상의 얻을 게 있었을 텐데 뭐가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원화가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는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립토 월드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롯데월드 들어갈 때 자유이용권 딱 끊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크립토 월드는 마치 이제 매트릭스에서 이게 딱 꽂으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들어가면 막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립토 월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지금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세상에 들어갈 때 비트코인 들고 갔다가 나오려고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달러에 고정할 수 있는 코인으로 바꿔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1달러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간에서 발행해주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제가 이제 두 후보를 만나서 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네, 이야기를 네. 실제로 해가지고, 넌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네. 그냥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저는 물장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달러를 갖다가 싸들고 온다니까요. 롯데월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서 돈이 들어와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뭔가 원래는 돈을 조달하면은 금리를 내든지 막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코인 찍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예금에다가만 넣어놔도 예금 이자로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개념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예요. 근데 작년에 뭐 테더 회사가 블랙락보다 더 많은 수익이 냈다. 이거는 그냥 땅만 짓고 헤엄쳤는데 지금 블랙락이 뭣도 하고 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테더라는 회사 저희 중국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서클도 좀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하려면은 2014년에 처음 나온 이제 테더라는 이제 그 최초의 제국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코인이 이제 USDT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테더라는 회사가 중국계 자금이 있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이제 상무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이 뭐 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의구심은 쟤네들 저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거 안 망하나? 어떻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테더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니까 달러를 받아서 이 돈을 잘 보관해 놨다가 고객님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1달러 드릴게요 라고 하려면 잘 보관해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손실나지 않는 안전한 데다가. 그러면은 뭐 국채 같은 거 예금 같은 거 했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 안 찾아올 것 같거든. 승희님이 이제 1달러를 맡겼는데 한 1년 있다 2년 있다 안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이 돈으로 잠깐만 조금만 더 위험한 거 하다가 얘네들이 우리가 한참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던 당시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에 어음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야, 제 달러 없는 거 아니냐? 제 지금 승희님한테 받은 달러 다 날린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안 되겠다. 나 그 돈 내놔 이러면서 그 원래는 이제 은행에 맡겨놨던 거 은행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맡겨놨던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가격이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1달러로 유지되어야 되는 가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위태위태하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의심이 생기면서 SVB 은행이 터졌던 것처럼 이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네. 겁니다. 다행히 어떻게 버티고 살고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잘 알려진 거죠. 루나 사태인 거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 때 내가 이제 어쨌든 승희님이 $1달러를 주면 언제든지 1달러를 줄 수 있다라는 신뢰를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의심하면 빼간다니까요. 안전하고 맡겨놓으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권도영 씨가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시장이 커질 수만 있으면 이게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성공했다가 하루 만에 망한 케이스인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에서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었고 이것이 어떤 순간 어떻게 붕괴됐냐면은 그냥 시총 기준으로 40억 불이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그 돈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가 잘 안 되고 그런
그 역사 아닐까요? 그러면 네덜란드도 만들었다가 잘 안 되고 영국도 만들었다가 잘 안 되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실패한 꿈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반드시 이건 무조건 다 좋은 거야가 아니라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한다. 이런 부분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루나가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당시에 했던 얘기는 이 루나가 남긴 씨앗은 미국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벤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더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 키우려면은 저거 중국 애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미국한테는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루나가 터지니까 거봐라 이러면서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니네들 이거 가진 돈으로 니네들 마음대로 무슨 뭐 헝다 채권 사고 스테이블 말도 안 되는 뭐 저기 알고리즘 그런 거 하지 말고 받은 돈은 무조건 미국 국채만 사.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욕심이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 금융권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들어오라는 시도가 2022년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국채 여쭤볼 게 이게 사실 단기채만 사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장기채를 사줘서 국채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긴 그림인 건데 그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그거는 아직은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채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될 건지를 연구한 그 재무부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거는 네, 아직은 네. 단기채로만 아직은 할 수 있게. 단기채로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위기가 또 터지는 거죠. 우리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서클이라는 회사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돈을 맡기는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번 의심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역설적으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냐면은 당시에 SVB 은행이라고 해서 이 은행이 미국 국채 들고 있다가 손실 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잠깐만 서클이라는 쟤네도 미국 국채 들고 있는데 쟤네도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다가 한번 크게 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미국식 스테이블 코인으로 생겼던 서클이라는 회사도 이게 SVB 은행이 망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저장해도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큰 스테이블 회사들이 그냥 단기간에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망할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약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는 뭐 살아남은 누나 그리고 살아남은 테더와 서클 이렇게 볼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테더 이 회사가 이게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세요 오는 돈 달러로 다시 바꿔주세요 나가는 돈 합쳐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놓으세요 그러면 줄어드는 건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경우는 이때 한번 줄었죠. 그리고 루나는 없어졌죠. 하루 만에. 그리고 이때 스테이블 코인 USDC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판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너도 해보고 너도 해봐라. 근데 어차피 오래 가기 어려울걸? 대신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피해자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 건데 그 법이 아마 이제 오늘 상정돼서 통과될지 모르는 그 지니어스 법안인 거고요. 네.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한번 해봐. 해보는데 잘하는 애들은 계속 가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데 이거 잘하면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제 쭉 짚어 주신 건데,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USDC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허겁지겁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IPO를 했는데 말씀드렸던 가격 공모가 범위가 30불이 안 됐는데 아까 지금 뭐 날짜가 6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일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5배가 오를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엄청 핫하다. 엄청 핫하다. 이 USDC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굉장히 강한 컨빅션 있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국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이 달러가 중요하고 달러 패권이 중요한데 스테이블 코인 뭐 그런 걸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논문이나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발표들을 하세요. 이제 그 내용들을 전부 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품기로 결정했고 그 이유는 달러 패권을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국채 수요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 이분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이세요. 재작년이죠. 미국 달러 패권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그런 보고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준 의원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겁주는 내용이긴 했지만 연준 의원이 달러 패권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걸 수 있어요. 진짜 안 좋은 거는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달러를 패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있는 고민들이 들어간 거죠. 이때부터 이미. 지금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2, 3년 전부터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자, 옛날 얘기는 빼고, 요겁니다. 탈세계화. 사실 지금만 그 트럼프가 탈세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바마 시대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거든요. 탈세계화 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안화의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러의 사용처가 줄어들고 위안화의 사용처가 늘어서 오히려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은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데 방해가 된다. 진짜로. 그런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 이제 특집 기사로 나왔던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뭔가 물건을 수입할 때 뭘로 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화장품을 수입해. 그러면 결제금을 뭘로 주나요? 달러로 주죠. 99% 달러예요. 네. 근데 블룸버그 뉴스는 무슨 내용이냐면 달러로 안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가 미국에다 수출하면서 고객님 우리 원화로 결제해 주시면 한 5%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 그거 뭐 옛날에는 진짜 애지중지 좋아했지만 굳이 내가 꼭 달러로 받아야 되나? 네 있는 거 원화 있으면 나 그거 원화 놔줘라. 아니면 위안화 있으면 나 위안화로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물며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그럴 정도니 사실 다른 나라들끼리 하는 거래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달러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거래하는데 왜 달러로 서로 주고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3년 전에 루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요새 밤에 잠이 안 온다. 내가 왜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달러를 주고 있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난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진짜 혼내준다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고 그런 이벤트들이 뭐냐면은 지금 달러에 대한 그냥 그 믿음 이런 게 훼손되면서 달러로 결제할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은 뭐냐면 야 미국 니네가 안 받는다며 관세 내라며 그럼 나 우리끼리 할 건데 왜 내가 또 달러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정책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진짜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고 달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달러 지수 98이거든요. 근데 2021년에 아크가 주식이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달러 지수 92였어요. 그럼 그때보다 달러 지수가 높은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고 지금 갑자기 생긴 건 그냥 무드에 따라서 바뀐 거라는 생각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위안화를 많이 쓰려면
중국이 전체 GDP의 6% 정도의 무역 흑자가 매년 나고요. 맞아요. 미국은 4%의 무역 적자가 매년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매년 4%씩 달러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이 많고 중국은 6%씩 위안화가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탈세계화로 해서 위안화를 많이 쓸 수 있냐에 대한 걸 혹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뭐 흔들리고 이런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뭐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왜 쟤는 트럼프는 왜 관세를 또 이렇게 때려 이러면서 미국 달러로 하지 말고 딴 걸로 해봐 이런 걸 하지만 말씀하셨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쓰는 그 탈세계화라는 정책을 계속 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가 하나 둘씩 생길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달러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달러가 나가려면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건데 중국은 계속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 나라인데 어떻게 위안화가 밖으로 나가냐. 그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보낼 거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위안화가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달러의 위기인 거냐 아니면 법정 화폐의 위기인 거냐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랑 다른 애들이랑 누가 키 재기한 그거 어차피 고만고만한 거고. 그건 달러 이긴다고 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저희 원화도 맨날 달러가 네. 얼마나 망가지나 보고 그만큼만 네. 망가지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가치 있는 그 법정 화폐가 지금 쑥 가라앉고 있는 그치. 거지. 지금 누가 달러의 패권은 모든 법정 통화에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안 낸다. 그러니까 탈세계화다. 이것도 하나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는 너무 잦은 규제가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쓰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달러 무서운 줄 알아서 달러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IMF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거는 야, 우리 달러 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달러가 생기기만 하면은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밖으로 미국에서 나갔는데 집어넣으니까 안 나오니까 가치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야, 너 잘못했으니까 금융제재 해버릴까? 야, 너 저기 스위스 있는 계좌 동결시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얼마나 제재를 많이 하는지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2022년 2월 26일, 5월 13분. 이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러시아를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스위스 계좌 동결시켜버릴까 말까라고 바이든과 옐런 장관이 회의를 했던 시간인데 하지 말자고 옐런이 했지만 바이든이 하자고 해서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해버렸던 그때 이후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이 금리와 상관없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장기로 그려봤는데 이 옛날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 이 보파에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맞아요. 과거엔 이렇지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런 경우 많았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네. 보여주기에는 좋으니까 얘가 좀 보여준 저도 이제 거지. 네.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아. 사실은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때 이후로 어쨌든 간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 네. 이런 나라들의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요때, 그 얘기는 달러를 호주머니에다가 넣는 게 이게 유사시 쓸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 의식. 이것이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금은 이제 71년부터 금 가격이 있잖아요. 금태한 정지되고 나서부터 금 가격이 있는 거니까. 그걸 아주 길게 보면 금이 71년부터 80년까지 올랐고 80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2000년부터 오르다가 11년부터 15년까지 빠지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요 큰 사이클에서 보면은 요런 그림이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런 그림이 나온 건 확실히 구조적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은 약간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한 이유는 저는 그냥 법정 화폐에 대한 의심이 유의미하게 커진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 달러가 계속 평가절하 됐던 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이번이 유의미하게 커진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금 1온스에 38달러였던 게 지금 3,000불이 된 거는
100분의 1로 구매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50 몇 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일인데 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의심할까?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레이 달리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1달러 혹은 1네덜란드 달러, 1파운드로 살 수 있는 금의 양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달러는 사실은 여러 번 망할 뻔했던, 그럼요. 아까 이제 뭐 서클 뭐 얘기했지만 여러 번 망할 뻔했던 경험을 극복하고 나서 지금도 사실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아요. 과거에 비하면 100분의 없어요. 1이에요. 예, 100분의 1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런 게 한 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건 사실은 의심의 크기에 이제 비례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딱 금의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반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의심이, 그러니까 더 커진 것 같다. 1980년대부터는 1970년대 80년대로 가는 구간에서 달러가 또 한 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금태환이 중지되면서 야, 얘 또 망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해소되는 구간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커진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다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 결정적인 거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미국이 하는 정책 자체가 지금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거에 반대로 가는 정책, 탈세계화도 그렇고 금융제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원래 오바마가 이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런 탈세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바마는 약간 입 닥치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오면서 세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의 역지값을 넘어갔다. 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은 셰일 오일이 발명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달러의 강세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러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페트로 달러와 비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페트로 달러가 됐었던 이유도 1970년대 달러가 그렇게 흔들리던 게 진정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야 이제 유가는 이제 앞으로 원유가 진짜 많이 거래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무조건 달러로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또 다른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레 이사가 올해 2월 달에 해놓은 걸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리저브 스테이터스를 백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월러 이사가 직접적으로 한 거죠. 이게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갑자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화면에서도 달러 패권을 연장시켜 준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연장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법정 화폐 위기라고 봤을 때 아예 그 대체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런 걸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듣고 나서 다 망했네. 뭐 법정화폐가 뭐 끝났고 뭐 달러 끝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야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사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렇게 우호적으로 바뀐 것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바뀐 것도 달러도 유지하고 비트코인도 유지하고 이런 과정 아닐까.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가치를 잘 저장해 놓는 게 뭘까? 그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치를 잘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금 말고는 없어요. 저도 금 생각밖에 안 맞아요. 들었어요. 지금. 금이에요. 근데 1800년대 이전에는 은이었어요. 은. 네, 동양에서 뭐 은을 썼고 금. 금을 안 썼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달러.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러도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기관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뭔가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찍어내든 뭘 하든 할 때 저 나라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 엄청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그게 이제 이 그림도 보시면 연초에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금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 실제로 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의 패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달러 패권이 연장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순 기능이 더 많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잃을 것보다 이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오랜 기간 규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이 오늘 밤에 통과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럼 법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 리스크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달러 패권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이고 뭐 이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들 정도까지 저희가 알아본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변화 속에서 또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시간을 꼭 내주셔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삼성페이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실제 의미가 있다는 분도 있어서 대표님이 그 의견도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좀 더 내가지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BDC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원래 CBDC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냥 뭐 같이 좀 해볼까 정도였다가, 지금은 왜 CBDC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얘기는 아까 달러 패권이 위기에 있다는데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CBDC를 하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어차피 달러랑 똑같은 거 아니야. 쟤네들이 만든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는 거를 미국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돈 벌 수 있도록 이런 시장을 열어주고, 대신에 그 기반을 달러로 하게 되면 이 달러의 기반 위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들이니 이게 차라리 낫겠다. 확장성이. 어차피 CBDC를 미국에서 만들어도 쟤네들을 안 쓸 것 같아. 이미 의심하기 시작해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이 시장은 우리가 다 먹었으니 이미 99%. 요거 그대로 크기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지면, 화폐는 만들어지면 확장성이 필요해요. 근데 CBDC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미국에서 끝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왜 디지털 커런시 할 때 CBDC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져올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머니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쓴 곳이 미국 재무부에 니네들 국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자문위원회에서 쓴 보고서예요. 이게 진짜 보고서가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쓴 거예요. 베센트 장관이 쓴 건 아니겠죠. 쓴 거를 이제 사인만 했겠죠. 네. 검토 다 했겠죠. 네.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와,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진짜 올라갔구나. 재무부에서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과거의 규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뭐 중간에 그 테더가 힘들 때, 서클이 힘들 때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얼마나 커질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지금 234빌리언인데 2트릴리언, 2조 달러까지 8배 커질 것 같아. 2028년까지. 이 근거까지 다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 중에서 프로그래머블 결제라는 게 이제 있다는 것도 뒤에서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여기다 저장해 놓으니까 이 돈으로
미국 국채만 사야 되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많이 늘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해 봤거든. 어떻게 될 것 같냐면 T빌 수요가 900억 달러, 단기채. 9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 같아. 9천억? 9천억 달러까지. 그러면서 T빌 전체 시장의 15%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USDT는 얼마 살 것 같고 USDC는 얼마 살 것 같고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교하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보고서가 좋았던 게 뭐냐면은 미국이 이미 디지털 머니 패권 전쟁에 진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JP 모건 있고요, 시티 있고요, 블랙락 있고요, 플랭크닌 있고요. 모든 금융회사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벌써부터 미스터 피자나 마스터 피자, 마스터 카드 죄송합니다. 피자. 네, 배고픈가 봐요. 네, 지금 밥 저녁 먹어서. 시간이긴 해요. 왜 그 카드 회사들 다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간 자산 운용사, 상업은행, 핀테크 회사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여기 보고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야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이자까지 줘버리면은 너무 빨리 얘네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이걸 얼마나 천천히 줄까? 이런 고민들까지 다 녹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자를 못 주게 돼 있죠. 그렇죠. 이자를 주면 맞아요. 너무 가버릴 것 같으니까 스테이킹이 안 되죠. 맞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의 사례라든지 시티의 사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2022년 1월 달에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봤던 건데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냐면 엄청난 혁신이 될 것 같다. 어디에서? 미래의 페이먼트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차세대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수많은 혁신 사례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클의 CEO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곧 아이폰 모먼트를 맞이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구라도 돈을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세상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돈이 뭔데? 돈이 코딩이 된다고? 코딩된 돈이라는 게 뭐지? 이제 이 고민을 한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돼 있고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특히나 해외 송금할 때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냥 상상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결제할 때 프로그래밍 된 돈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내가 넷플릭스를 본 만큼만 결제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코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나이대만 사용할 수 있는 코딩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그 자산을 가진 사람 혹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사용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목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은요, 다 숫자잖아요. 그냥 숫자. 근데 코딩이 들어간 숫자는 조건이 들어간 돈이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혁신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평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화된 돈은 이걸 평가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정교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프로그래밍화된 돈은 앞으로 미래에 아이폰 모먼트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진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너무 좀 지나가서 미안한데 그렇게 되면 달러를 제외한 스테이블 코인이 전혀 필요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면 그건 어떻게 이따가 약간 이상해서 네,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 나와요. 통화 주권을 상실시켜 버리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구들이 환전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 쓰게 해버리면 이 세상이 되면 쟤네들은 필요 없을 걸 이런 거죠. 쟤네들은 그럴 것 필요 같아요. 없을 만약에 걸. 저렇게 네. 되면 진짜로. 그러니까 원화도 필요 없을 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화가 먼저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망할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 예. 특히나.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2028년에 2조 달러까지 커질 겁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루에 결제되는 돈은 100조 달러예요. 이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다 먹어가지고 원화가 없어질 거라는 그 생각,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2028년까지는 아니에요. 이 2조 달러 가지고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근데 너무 여기서 얘기하고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저기 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 시점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원화는 생각보다 후순이에요. 망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탄탄한 통화이기도 하죠. 원화는. 네, 그래도. 원화는 생각보다 튼튼한 통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원화 망해 이러다가 망해 이렇게 얘기하면 망할 수 있죠. 그럴 수 그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근데 생각보다 후순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터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통화 가치가 변동성이 크면서 이 특히 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 주권이 없어질 나라 남미가 먼저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나라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망할 거니까 그러면 야 우리 원화 주권 얼른 미국한테 드리자. 이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동안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뭔가 시도를 해보고 우리가 우리나라는 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교훈 삼아서 그러면 다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또 누가 장난쳐가지고 또 무슨 사고 나가지고 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만든 법과 제도를 만든 상태에서 오늘 밤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나오면 그거 힌트 많이 줘가지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약간 고차원적인 약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 그런 능력이 된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 저도 이제 착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 야, 미국이 99% 들고 있는데, 여기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크립토 세상 말고 이 세상에서, 이 원화가 글로벌 국제 무역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 2, 3%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찾아보니까 0.2%.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맞아요. 의미가 없은 정도 맞아요. 수준이에요. 네. 근데 1%에서 얼마 정도만 하더라도 의미는 있고 나중에 망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가서 뭐라도 하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실패하더라도 실패 경험이라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서클도 망하고 다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통화 불확실성이 스테이블 코인을 촉진시킨다는 게 아르헨티나, 네. 터키,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가 먼저예요. 이런 나라가 먼저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법안을 했는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했는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이미 수년 동안 준비하고 만든 그 법이니까 그 법을 잘 보고 잘 따라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낸 세상은 아까 프로그래밍 돈 이런 거 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려면 할 수 있는 한국인들 많아요. 많습니다. 네,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이것도 역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초에 베리 스테이블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 컨퍼런스 이름이 베리 스테이블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랑 컨퍼런스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해요. 첫 번째 조건, 이게 이제 그 제도를 만들 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명확한 사용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안에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써야 되는 이유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K컬처에서 나올 겁니다.
K 문화와 관련된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싸게 해주든지 마케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콘서트를 갈 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여곡절 막 뭐 멱살을 쥐더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방식보다는 약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요. 씁니까? 안 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사용처를 만드는 뭐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돼요 지금.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명확한 상업적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는 애들 그냥 돈 벌게 해줘버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돈 벌게 해줘버리고 걔네들이 막 하고 뭐 IPO도 하고 해가지고 하게 해줘. 대신에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이 시장이 큰다라고 이분이 이제 두 가지를 예시한 거예요. 사용처가 많아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는 애들이 돈 벌 수 있는 토양 만들어줘야 된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에 이제 또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야기한 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들. 맞아요. 그 안에서 좀 맞아요. 제도를 논의해보겠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늠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런 세 가지 사안들 그리고 말씀하신 성숙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 이게 다 합쳐졌을 때 좀 우리가 말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봤잖아요. 역사가 증명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덜 다치면서 가능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지. 아이고 미국이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면 미국은 달러 세상이 되겠군요. 여기 원화 패권 주권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주식이 올랐던 이유는 명백하거든요. 누군가가에게 발행권을 주면, 근데 이것도 약간 특혜 비슷하긴 하지만 맞아요. 주면 거기서 서클처럼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지금 왠지 뭐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는 기업들에게 이제 주가가 이제 매수세가 몰렸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처음에 시도할 때 누구에게 자격을 주고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를 사실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그건 어떤 방식으로 됐고 그래야지 저희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회사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코인 싫어하시면 주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그건 어떤 것 채팅창에서 같으세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리고 말씀을 요거 하나 많이 그다음 하셔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스테이블 코인 8배 오르니까 그럼 비트코인도 8배 오르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15분 해주시면 이제 결론이니까 뭘 사야 되는지니까 네네네.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좀 더 거의 한 주신다고 8시 합니다. 10분까지는 쓸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조금 더 네.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주식 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냐. 그거 스테이블 코인을 결국은 한다면 발행사가 결국 돈을 번다는 비즈니스니까 그쵸. 그리고 발행사를 정하는 게 네.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회사를 봐야 네. 걔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어떤 주식 사는가 답이 나오는 거고 네. 그게 1번.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되면 만약에 오늘 밤에 큰 모멘텀이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인 뭐 관련된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먼 이야기예요. 당장 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를 정부에서 특혜를 줘서 몇몇 회사에게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은 근데 결국은 어떤 뭔가 스탠다드가 있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망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망하는 과정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바꾼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를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금자 보호 같은 게 없이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규제를 해줄 수 있고 이제 보호 장치를 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너무 어려운 운영의 얘기거든요. 묘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수의 몇 개 그냥 특혜를 줘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제 후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 교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래소도 그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 계좌를 연결시켜서 싹 하고 이제 몇 개로 정보 몰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게 한국의 이제 약간 규제 특징이라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맞아요. 여쭤본 근데 거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몰라서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인과 관련된 주식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아까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월드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크립토 세상이 블록체인 세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블록체인 세상이 커지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프로그래머블한 머니가 돌아다니고 뭐가 돌아다니고 막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세상은. 그 세상에 있는데 저기 보니까 비트코인은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돌덩이가 있어서 그냥 가치가 있어지는 거지.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뭐가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 보면 스테이블 코인 사?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인데 뭘 아니 그냥 뭐 달러랑 똑같으니까. 달러랑 똑같은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왜 스테이블한 걸 사냐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 뭐 달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사셔도 되지만. 그렇지. 근데 비트코인이랑 이거의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바이낸스로 크립토를 사려면 크레딧 카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면서 명백히 내가 신규 자금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그쵸, 그쵸.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암호화폐를 사려는 수요일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수급이잖아요, 모든 맞아요, 거는. 맞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은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개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립토 월드가 커져서 그 안에 있는 비트코인이 좋아 보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비트코인을 살려면 개인이 살려면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거래소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급감하고 있다는 게 이슈예요. 왜 급감하고 있냐면은 원래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다 이렇게 확보해 놓고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아라고 하려면 채굴한 누군가가 여기다가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채굴한 애들이 지금 지갑을 비트코인을 빼가고 있죠. 사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한 거 안 넣고 그냥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지금 비트코인 씨가 마르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늘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지. 제일 좋은 선택은 비트코인이에요. 예, 비트코인이 그냥 제일 편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레버리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지난달에 제가 나와서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미국에서 코인과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금 보통 보면은 IPO가 된다는 얘기는 버블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버블은 필요악이잖아요. 이게 뭔가 유동성이 와고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테마성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제대로 시작되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생태계가 커요. 그래서 원화로 거래하는 코인의 거래량이 달러 다음으로 많이 커요. 예,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코인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아보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열정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받아들여보고 깨지더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열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을 정말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화의 가치를 뭔가 만들면 뭘 어떻게 만들어요? 중국이 저렇게 해도 3%도 못 하는데.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시작한 거라서 우리도 기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